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업무 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쓰였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쓰인 대목도 있고요. 주말에 호텔에서 식사 등이 결제되기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그들의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주말 땡땡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바둑 동호인 대회 후 운영을 논의했다는데요. 12만 7천 원, 당시 사무총장. 5월 주말에 두 차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66만 7천 원,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다. 김세환 당시 기획조정실장. 7월 주말 호텔 지점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45만 원. 김대현 당시 사무총장 시절입니다. 한우 판매 식당에서도 81만 8천 원. 6월엔 대구 호텔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거관리 격려 97만 5천 원. 박영수 당시 사무총장 때 결제가 됐다는 건데 주말에 호텔 등에서 다소 많은 식사비가 결제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유는 기재되어 있는데요. 선관위의 해명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대형 선거철과 맞물린 시점, 고위직이 주말 출근, 평일 야근, 선거 후에도 업무 협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주말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업무 추진비. 그런데 방만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이 사용됐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2016에서 2018년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업무 추진비가 총 5,66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야, 요즘 신용사회, 신용카드가 예쁘고 혜택 많은 것도 많은데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됐다. 이례적입니다. 증빙 서류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기재부 지침은 업무 추진비는 정부 카드를 이용하라라는 거였는데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많았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수경 교수님,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셨죠? 통일연구원. 그때 혹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탁 지급돼서 주말에 호텔에서 식사하고 회의, 영수증 첨부 안 하고 그랬던 통일연구원도 그랬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는 곳이 공직사회에서 있다니. 물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 곳은 모르겠지만 그건 또 특활비라는 다른 명목이 있으니까. 선관위에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놀라워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되는 돈이나 결제되는 돈은 다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 증빙 서류가 엄정하게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현금으로 뭘 받아본 적도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지급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저는 주말에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에 사용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정말 일 때문에 누구를 주말에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카드를 쓰고 싶더라도 개인 결제해요. 왜냐면 눈에 띄고요. 왜 주말에 사용하는지 소명해야 되고요. 그럴 바에 그냥 개인 결제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가 않거든요. 물론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주말에 정말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내역도 무슨 바둑 동호회의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할지 운영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필 주말에 굉장히 고급 식사집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직사회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에는 절대로 법인카드를 사용을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건 철저하게 항상 책임을 묻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항상 지적받기 때문에 정말 기관장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약속에서 쓸지언정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물론
뭐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썼다고는 하나 그 사유도 조금 애매하고 또 그 위치도 너무나 이제 고급 레스토랑, 호텔 이런 데서 사용했고 또 지금 보면은 영수증도 그렇게 잘 첨부가 안 된 경우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예. 공직 수행하면서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공직 기강이 매우 해이했다는 얘기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공직사회가 이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사용해요. 왜 하필 이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좀 느슨한 사용, 설명되지 않는 사용들이 주말에 많았는지 또 현금이 지급됐었는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궁금하다. 물론 현금으로 주말에 사용된 이 업무 추진 내역이 부당 사용이다라고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선관위 고위직들이 사무총장 등이죠. 그것도 스테이크를 썰며 동호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만한 급박한 업무 추진 상황이 무엇이 있었을까에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혹시 강력계 형사 출신은 업무 추진비 막 현금으로 쓴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강력계 형사인데 예, 예. 뭐 저 조폭 깡패들 잡으려면 네. 현금 필요할 때 있잖아요. 경찰은 늘 가난하게 수사합니다. 불쌍하다. 풍족하게 돈 받으면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는 못하고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쓴 적 없다.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 회사에서도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쓰는 관행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지. 예. 그 사용 내역을 온전하게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 회계 담당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부득이하게 당장 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소명해야 일부 업무 추진비로 인정받아서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 현금을 사용하고 증빙도 전혀 붙이지 않는 형태의 업무 추진은 상당히 비밀 유지가 중요한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자체가 뭐 당장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볼 여지까지는 거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금액, 일시, 장소 또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안은 이 선관위가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긴 하죠. 아마 회계검사 과정에서 그동안 검사 내역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으로 의심받은 내역들이 대거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외부의 온전한 감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깜깜이 집행이 적발된 건데 이 사례를 보면 감사원이 이 회계 감사는 잘했다라는 국민들의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지현 부대는 어때요? 네, 그거 감사를 잘하신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데요. 진짜 현금으로 저도 지급해서 그것도 주말에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6월 달에 보면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대구에 있었지만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 6월에 호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거관리 노고를 한다고 해서 97만 원. 그 당시에는 만나기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럼 단체 회식해서 97만 원을 뭐 어떻게 보면 했다라는 것은 호텔에서 거의 100만 원 돈으로 네.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서 식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정부 지침이 그 당시에는 모이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군요. 지침까지 어겼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통탄할 뿐입니다. 진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이제 사용 내역도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그 피감 받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방만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제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이중잣대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오늘 나온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실에서 맞습니다. 받은 그런 자료인데 좀 나타난 것만 이런 거죠. 나타난 것만 어느 호텔에서 썼습니다고 사실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금액이 영수증 자체가 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디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죠.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왜 주말에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었냐, 사실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공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 현금으로 준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영수증이었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방만하고 이런 조직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 봐도 요새는 현금으로 주더라도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영수증 첨부를 꼭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에 진짜 이런 기관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 추진비를 자유롭게 썼다. 그리고 오히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이 있었으면 굉장히 문제를 삼았겠죠. 중앙선관위가. 영수증도 없이 어떤 돈을 썼습니다 하면 이게 당연히 증빙서를 내라고 독촉을 할 텐데 그러한 면에서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지금까지 군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아니면 견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빠르면 이제 12일에 중앙선관위에 또 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지금 감사를 수용할 것인지를 더 논의를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떠한 그런 견제나 감시는 예.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 추진비 내지는 뭐 특별 활동비가 현금으로 쓰여도 용인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CIA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예. 또 특활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자체도 사실 용도를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현저히 좀 방만한 예.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CIA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여당이 선관위를 두 번째 항의 방문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비록 저희 조직의 오랜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참에 사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비롯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김필곤 상임위원은 그동안 이제 위원장을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이 감사원의 감사 압박에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실 직무감찰 부분적 한시적 수용 필요하다는 제안.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 중이다.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경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박성민 변호사님, 경기 남부경찰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여기 수사 잘하는 데도 아닙니까? 지방청 단위의 경제범죄 수사 팀들은 수사 능숙하게 잘하죠. 에이스들 가는 데죠. 예,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 이 사안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험 또는 임용에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형량이 낮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등에 불과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 수준을 넘어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계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 적절한 그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는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는 이건 세네요. 중한 범죄라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수준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형사 처벌을 할 만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사의 에이스들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설명까지 전해 들었습니다.